자,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19% 넘게 올랐습니다. 세 부담은 없을지 또 부동산 시장 여파는 어떨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커지면서 부동산 대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흔들림 없이 공급 대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김대우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도 김대우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정부가 오늘 아파트 공시가격을 발표를 했는데 전국 평균 인상률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궁금하고 네. 이 정도면 박사님 많이 오른 겁니까? 예, 많이 올랐죠. 그렇군요. 현재 지금 전국 평균이 19점 몇 %죠? 19% 조금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 지금 현행과 같은 방식의 이 공시지가제도, 공시가격 제도를 만든 게 2006년입니다. 2006년인데 첫 해에 좀 많이 올랐고 그 이후로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그래픽에 보시다시피 지금 14년 동안은 그동안에 매우 증가율이 미미했는데 예. 올해 공시지가 증가율은 우뚝 그냥 크게 올랐죠. 19%가 좀 넘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물가가 2% 안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국민 소득이라든지 이것은 마이너스 이런 다른 거시경제 지표하고 비교해 볼 때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특히 일부 지역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무려 70%. 네. 저는 전년 동기 대비 공시지가가 전년 동기 대비로 70% 이상 올라가는 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도 이번에 처음 봅니다. 예. 왜 오른 거예요, 근데? 예, 두 가지 요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작년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만드는 공시지가는 누가 만들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의 작년에 아파트 가격, 오늘 발표된 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인데 흔히 우리가 아파트, 연립, 빌라 이거거든요. 네. 이 공동주택 가격이 작년에 참 크게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여실히 한번 다시 지표로 입증이 됩니다. 네. 가격이 오른 데다가 정부의 인상 의지도 같이 반영이 됐어요. 이제 공시가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예. 공시가격하고 실제 가격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것을 똑같이 갈 수가 없는 게 만약에 그랬다가는 공시가격이 실가격보다 높아지게 되면 예, 예. 엄청난 조세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실거래 가격보다 공시가격을 조금 낮게 유지를 하는데 그것이 너무 낮다 이래서 지난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절에 공시가격 장기 현실화 로드맵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작년에 부동산 가격과는 관계없이 연도별로 상승률을 쭉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현실화율에 따른 현실화 폭도 커진 데다가 예.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아파트, 연립, 빌라가 많이 오르니까 이 두 가지 요인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전국 평균 19%까지 대폭 오르는 그런 어떤 현상이 생깁니다. 이 공시가격은 방금 잠깐 지적해 주시지만 세금뿐만이 아니고요. 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64개 정도 돼요. 우리 생활을 하는 이런 공공 또는 공동체 단체 생활하는데 거기에 가격 기준이 된단 말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랐다는 것도 그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내 것이 올랐느냐 또는 다른 사람 것이 올랐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어떤 특혜를 받거나 못 받는 이런 상대적 차별 문제도 있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오늘 통계가 발표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세금 문제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택을 공동주택이라는 거를 좀 가격대마다 내가 뭐 3억짜리, 2억짜리, 뭐 10억짜리 보유한 사람마다 세금 내는 게 달라질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습니다. 세금은 뭐 이 재산세 흔히 보유를
부동산을 보유할 때 생기는 세금을 우리가 흔히 부동산 보유세라고 그러고 네. 그 보유세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첫 번째 재산세가 있고요. 예. 또 우리나라 상당히 독특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뭐 그 밖에도 취득세, 상속세, 정여세 이런 데서도 저 공시지가에 연동을 받는 수가 있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결국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지금도 이 금액대별로 재산세가 누진과세로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가액이 적으면 1%, 뭐 2%, 또 많으면 12%, 뭐 더 이상도 과세하고 있는데 공시 가격이 좀 올라가면 아무리 그 누진 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에게 평균적으로 다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지난해 네. 우리가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서 예. 6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율 자체를 0.05%포인트를 낮춰놨어요. 그러니까 0.05% 하락으로 인한 인하 효과가 큰지 또 자기 집에 공시 가격이 올라서 올라가는 인상률이 그걸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예. 6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가격 폭탄, 세금 폭탄이 적어도 세금 면에서는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문제는 이제 6억 원 이상인데요. 네. 특히 종부세는 그런 어떤 그 보완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공시가격 오른 대로 거기다가 또 종부세 세율이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최고 6%까지 2배가 올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부세가 이제 크게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밖에도 이제 건강보험료도 보통 공시지가가 30% 정도 오르면 네. 건강보험료가 지역 건강보험료가 13% 오른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장학금 상환이라든지 장애자 연금 심지어 어떤 이 공공단체에서는 장학금을 줄 때도 너희 집 공시지가가 얼마냐 여기에 연동시켜놨단 그래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재산은 있어도 소득은 또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어떤 대책 같은 거 마련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지금 눈에 와 닿는 충격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리 지금 은퇴자들, 예. 은퇴자들은 그 지역 그 회사 보험이 아니라 지역 보험으로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네. 자기 아들이나 또는 그 딸이 며느리 등이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는 피부양자라 해서 예. 거기 얹혀서 특별히 그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오르면 그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득이 있든 없든 예. 바로 이 공시지가가 뭐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새로 지역보험 가입자가 돼서 보험료를 내야 되거든요. 예. 소득은 한 푼도 없는데 건강보험료를 내려면 상당히 고통이 되겠죠. 사실 직장보험료보다도 지역 건강보험료가 어떤 경우 더 높아요.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정부는 이제 이런 대책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피부양자에서 그 신규 가입자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그러니까 그 지역 보험료가 오르면 6개월 정도는 좀 반만 걷는 이런 완충 제도를 해줍니다만은 예. 뭐 어쨌든 영향은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기초연금이라든지 저소득자 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공시지가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공시지가가 좀 오르면 그동안에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생계를 해왔는데 이걸 못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전 국민 전체적으로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퍼센트로 몇 퍼센트는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또 다른 저소득자가 받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퍼센트가 달라지지는 않는데 예. 아무튼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이 자기가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공시지가가 올랐다. 공시가격이 올랐다. 그랬을 경우에 혜택이 빠질 수도 있는데 약 60여 개 혜택이 어떻게 다가올 건지 이건 좀 세밀히 정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변 장관이 사실 이 부동산 이사 공급 대책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도 영향이 있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의지는 이 문재인 정부 시작하면서부터 처음부터 계속 안정화 대책을 많이 내놨습니다마는 그동안의 많은 안정화 대책들은 주로 수요 억제, 투기 억제 쪽에 많이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네. 지난 2월 4일
지금 그래픽 CG에 나오는 변창흠 장관이 새 국토부 장관으로 오면서 내놓은 25번째 대책, 이른바 우리는 2월 4일 날 발표됐다 해서 이사 대책이라고 그러죠. 예. 저 이사 대책은 공급을 확대한 데서 83만 6천 호를 대대적으로 공급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공급의 그 주역이 이제 사표를 내게 됐지 않습니까? 네. 물론 청와대에서는 본인이 결자 해지를 해라, 공급 대책의 틀을 좀 만들어야 해서 바로 사표를 쓰지 않고 일정 기간 더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최고 수장이 내일 모레 그만둔다 했을 때 그 리더십에 누수 현상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변창흠 장관이 주도한 이사 공급 대책은 대부분 공공주도의 공급 확대거든요. 예. 공공주도라는 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서울 시내 도심지에 그 아파트를 짓는데 현재 역세권, 역주변 또는 저밀도 지역 그런 데는 민간에 맡겨놓으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싸우느라고 세월을 많이 보내고 그래서 정부가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서 좀 공권력을 동원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걸 하려면 관련 법 제도가 공권력이 좀 강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반대가 있더라도 10분의 1 이상만 찬성을 하면 지정직으로 지정을 하고 네. 또 3분의 2 이상만 찬성하면 강제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변창흠 장관의 공급 대책의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것이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국회에서 지금 분위기에서 여야의 정쟁 속에서 통과가 될 수 있겠느냐. 서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공급 행정의 주무 부서가 바로 LH공사입니다. 네. 예. 이 LH공사의 도덕성 문제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땅의 수용당하는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투기해서 돈 벌면서 내 땅을 뺏어가느냐? 나 못 준다. 이러면서 소송하게 되고 또 실력 제지하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을 있게 되지 않느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 지금 지정된 곳에 LH 직원들이 가서 토지 조사 좀 하려고 하면 거기 있는 토지 주인들이 오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막더라고요. 지금 예. 어떤 분위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광명시흥 지구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LH 직원이 쪼개기도 하고 나무도 심고 나무는 왕버들을 심어야 된다고 네, 이번에 비싼가 처음 봐요. 했어요. 그게 하나마다. 7천 원짜리인데 그게 가장 빨리 자란다는 겁니다. 그 비료도 안 먹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오래 살던 사람들, 농민들이나 그 땅 주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땅은 현금 청산을 당하거든요. 네. 강제로 뺏기는데 예. 너희들은 들어와 가지고 1000제곱미터 딱 쪼개기를 정확하게 해놓고 그래서 후하게 보상받는다. 이거 인정할 수 없다. 나가라.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신도시가 광명시흥까지 합치면 모두 6개거든요. 그러니까 6기 신도시, 3기 신도시 6번째 광명시흥지구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전수조사를 좀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조사가 나와봐서 그건 차질을 빚을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3기 신도 중에서 그 전에 된 5개, 예. 뭐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부천 대장지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미 사업이 많이 진도가 나갔어. 네. 지금 7월 달 되면 청약이 들어가거든요. 또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그것은 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계속 연장해야 된다. 이것이 문 대통령의 강력한 뜻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목에 대해서는 현재 새로 와서 이 수용이나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는 3기 신도시에 광명시흥을 빼고는 그대로 연장을 해 지속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논란이 있겠는데 어떻게 그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정부의 정책도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